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백호 특수전 여단 훈련기지는 낮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우렁찬 함성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고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가로지르는 군홧발 소리가 둔탁한 리듬을 만들었다. 이곳은 육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로 오직 검증된 최고의 인재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는 성역이었다. 이들은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백호로 거듭나기 위해 밤낮 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소대장실 안. 창밖의 거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에 한 여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얼룩무늬 전투복은 그녀의 날씬하지만 다부진 체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짧게 묶은 머리는 단정했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이세연 중사. 그녀는 오늘 이 부대로 전입 명령을 받고 온 새로운 전입생이었다. 맞은편 책상에 앉은 소대장 최정웅 중령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흥미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세연 중사, 육군 부사관 학교 수석 졸업, 특수전 훈련 우수 수료, 대단한 이력이군. 최중령의 칭찬에 이세연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 그 정도 능력과 이력이면 더 편하고 좋은 보직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곳 백호부대인가. 이곳이 여자에게 얼마나 힘든 곳인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시험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세연은 소대장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소대장님, 저는 이곳에 편함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제 역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최중령은 그녀의 당찬 대답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말은 그럴싸하군. 하지만 이곳 백호부대는 말로만 떠드는 곳이 아니야. 오직 행동과 결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곳이지. 기억해라. 이곳은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남자보다. 그 누구보다 더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이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중령은 다시 한번 그녀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군복에 달려있는 계급장과 이름표는 다른 부대에서 온 병사들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자신감과 결단력이 넘실거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다. 소문이 사실인가? 네가 그 장군님들의 딸이자 조카라는 소문 말이다. 최중령의 질문에 이세연의 표정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사관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알고 있었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특혜도 바라지 않네. 오직 제 실력으로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좋아, 그 진심 받아들이도록 하지. 최중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곳 백호부대에서는 네가 누구의 딸이든 누구의 조카든 상관없다. 이곳에서 너는 오직 한 사람의 군인일 뿐이다. 이세연 중사.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 이세연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세연에게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명성을 등에 업고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군복이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이세연은 삼소대로 배정받았다.
막사 아는 습기가 가득하고 훈련병들의 땀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강인하고 불굴의 군인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녀의 믿음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새로운 막사로 들어서자 그녀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2명의 병사와 마주쳤다. 한 명은 10년차 베테랑 병사 김민준 중사였고 다른 한 명은 15년차 박현우 상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신병 이세연 중사입니다. 이세연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세연 중사, 환영하네. 우리는 김민준 중사와 박현우 상사라네. 앞으로 잘 부탁하네. 김민준 중사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세연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부사관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과 특수 훈련에 대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김민준과 박현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그녀의 용기와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세연은 길고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세연은 동료들보다 먼저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매일 10km를 달리고 근력 운동을 하며 몸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했다.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3소대 지휘관인 김현수 대위였다.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 보았다. 이세연은 그에 대해 이미 들은 바 있었다. 그는 엄격하고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진 인물이었다. 너는 누구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김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신고합니다. 신병 이세연 중사입니다. 이세연은 흐트러짐 없이 대답했다. 중사, 난 아직 너 같은 중사는 본 적 없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뭘 하겠다고. 여긴 장난치는 곳이 아니야. 김현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대위님, 저는 장난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김현수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디 한번 보자고. 네가 얼마나 강한지. 자, 어디 나를 이겨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세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녀는 그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고 싶었다. 그들은 훈련장을 벗어나 산길을 따라 달렸다. 김현수는 그녀의 뒤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그녀가 지쳐 쓰러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세연은 지친 기색 없이 굳건히 그의 뒤를 쫓았다. 오히려 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마침내 김현수가 지쳐 멈춰섰을 때 이세연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를 추월해 달렸다. 훈련장으로 돌아온 이세연은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는 김현수에게 다가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만큼 강합니다. 이세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김현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래, 네가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섰다. 이세연은 자신에게 새로운 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백호 부대에서의 삶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이세연은 김현수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훈련에 매진했고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어느 날 김현수는 이세연에게 50kg에 달하는 통나무를 들고 훈련장을 왕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녀가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아무런 불평 없이 통나무를 들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통나무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임무를 완수했을 때 김현수는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대위님, 제가 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차 있었다. 김현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세연의 존재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반드시 짓밟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세연의 강인함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그녀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의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이세연이 소속된 백호부대 3중대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훈련장과 막사, 식당을 오가는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고 짓눌린 침묵만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했다. 이곳의 공기는 마치 습기 가득한 여름날의 흙먼지처럼 무겁고 끈적했다. 이 모든 기운의 근원은 단 한 사람. 바로 3중대장 김현수 대위였다. 그는 뛰어난 전술가이자 탁월한 지휘관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썩어 있었다. 특히 여성 군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남성으로서의 열등감은 그의 존재를 좀먹는 독이었다. 들어와. 김현수 대위의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이세연은 그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히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이물질이라도 보듯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신고합니다. 중사 이세연. 오늘부로 3중대 부중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세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칼 같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맑고 당찬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제야 김현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세연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군복 안의 근육을 가늠하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깔아뭉개려는 계산이 가득했다. 이세연 중사, 자네가 그 부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라는 건 알고 있어. 사진으로 봤을 땐 제법 다부져 보이더군. 근데 실물은 그냥 계집애로군. 김현수의 입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다. 첫 만남부터 대놓고 모욕을 주는 그의 태도에 이세연은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런 종류의 인간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분노는 그녀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이었다. 부중대장으로서 중대장님을 보좌하고 중대원들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연은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굳건한 눈빛은 김현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최선 여자가 최선을 다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우리 백호부대는 놀이터가 아니야. 계집애들 소꿉장난 받아줄 시간 없다는 말이다. 그는 책상에 놓인 펜을 집어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전술훈련에서 자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똑똑히 지켜보겠어.
만약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땐 대대장님께 직접 건의해 자네를 다른 부대로 쫓아내버릴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김현수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이세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실력은 말이나 서류가 아닌 몸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대장님이야말로 저를 계집애라고 얕보다가 큰 코 다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김현수는 이세연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아주 물건이 들어왔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주 뼛속까지 확인시켜주지. 그날 이후 김현수 대위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세연에게만 유독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전체 중대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다. 이 중사, 야간 근무 서류 정리 안 했나?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군복 벗어. 김현수는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세연이 정리한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중대 행정반은 놀이터가 아니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하지만 이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야간 근무 서류 작업, 부대시설 관리, 심지어 김현수 대위가 개인적으로 시키는 허드렛일까지.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모든 짐을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고 그녀의 성실함은 그 어떤 비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중대원들은 처음에는 김현수의 눈치를 보며 이세연을 멀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다음 날부터 시작된 고강도 전술 훈련에서 이세연의 진가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완전 군장 행군 시작. 지휘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무거운 군장을 짊어진 병사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옮겼다. 30km를 행군하는 훈련에서 이세연은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고 선두 그룹을 유지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오히려 민첩함과 인내력을 보여주었다. 남자 병사들이 지쳐 쓰러질 때에도 그녀는 굳건히 앞으로 나아갔다. 각계 전투 훈련에서는 그녀의 움직임이 빛을 발했다. 진흙탕을 기고 장애물을 넘고 목표물을 제압하는 그녀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처럼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남자 병사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장애물을 통과하고 목표물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전투복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났다. 훈련이 끝난 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세연에게 젊은 병사 한 명이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이 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체력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세연은 웃으며 물을 받아 마셨다. 그녀의 미소에 병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멀었어. 진짜 특전용사가 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현수 대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세연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줄수록 그리고 중대원들의 신임을 얻어갈수록 참을 수 없는 모험열감을 느꼈다. 자신의 권위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저 계집애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다. 김현수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더 이상 이세연의 업무 능력이나 훈련 성과를 가지고는 트집을 잡을 수 없게 되자 인격 자체를 모독하고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그의 주도의 3중대 내에서는 이세연을 향한 음습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이 중사, 커피 좀 타와. 이 중사, 내 전투화 좀 닦아놔. 김현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부러 이세연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세연이 부당함을 지적하면 그는 상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군법을 들먹이며 협박했다. 중대원들은 김현수 대위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이세연의 편을 들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그렇게 동조가 되었다. 식사 시간. 이세연은 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 먼저 앉아있던 병사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했다. 휴식 시간에도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텅 빈 막사 구석에서 홀로 전투복을 정비하거나 체력 단련실에서 땀을 흘리는 것으로 고독을 견뎌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김현수 대위가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그는 이세연이 몸으로 로비에서 편한 부대로 가려다가 미운 털이 박혀 백호 부대로 쫓겨왔다거나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식의 거짓말을 간부들 사이에서 흘리고 다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이세연은 하루아침에 부정한 여군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세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부조리에 굴복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더욱더 훈련에 매진했고 자신의 임무에 몰두했다. 밤에는 몰래 행정반에 남아 밀린 서류 작업을 처리했고 주말에는 자진해서 부대 시설을 보수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이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라 믿었다. 김현수 대위의 괴롭힘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세연을 짓밟아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의 삐뚤어진 욕망이 백호 부대 3중대를 점점 더 어두운 시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이세연의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야만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이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믿었다. 이세연의 뛰어난 능력과 굳건한 정신력은 그에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울과도 같았다. 그 거울을 깨부숴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의중을 따르는 몇몇 간부들을 포섭했다. 그들은 대부분 김현수와 같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싶어하는 비겁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김현수의 지시에 따라 이세연의 훈련 성과를 조작하고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병사들에게도 이세연을 따돌리도록 강요했다. 이세연은 그들의 음모를 눈치챘지만 증거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일기를 썼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글자로 남기며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김현수의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는 이세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지옥의 주초라고 불리는 유격 훈련이었다. 이세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조강철 대위와 다른 이들의 편견을 완전히 부셔버릴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훈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끔찍한 함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김현수 대위의 괴롭힘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결심했다. 이세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바로 지옥의 주초라고 불리는 유격 훈련이었다.
이세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완전히 증명해 보일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훈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끔찍한 함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격 훈련 시작.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다. 이세연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로 이동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훈련은 혹독했다. 병사들은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흙탕물을 기어다니며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했다. 이세연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그녀는 남자 병사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고 더 힘든 장애물을 통과했다. 이 중사, 넌 정말 강하다. 한 병사가 이세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세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저 내 임무를 다할 뿐이야. 그녀는 훈련 내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굳건한 모습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한 군인으로 인정했다. 김현수 대위는 이세연의 모습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더 강해졌다. 김현수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김현수는 이세연을 불렀다. 이 중사, 내일은 화생방 훈련이 있다. 너는 다른 병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이세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화생방 훈련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화생방 훈련장으로 들어갔다. 훈련장 안은 뿌옇게 흐려 있었다.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곳이었다. 김현수는 이세연을 향해 말했다. 이 중사, 방독면을 벗어. 이세연은 놀라며 김현수를 쳐다봤다. 대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 말 못 들었나? 방독면을 벗으라고 김현수는 소리를 질렀다. 이세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김현수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방독면을 벗었다. 그 순간 훈련장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김현수는 다른 병사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몰래 가스 농도를 높였다. 독성가스가 이세연의 폐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따갑고 목은 타들어 가는 듯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이세연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현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세연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쓰러졌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김현수는 그들을 막았다. 놔둬, 저 계집애가 얼마나 나약한지 보여줘야 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병사들은 김현수의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세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김현수를 밀쳐내고 이세연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그녀를 밖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은 거의 멈춰 있었다. 의무병을 불러 병사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이세연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다. 김현수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짓밟은 것은 이세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이세연이 쓰러지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중대의 분노가 폭발했다. 몇몇 병사들은 김현수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리려 했다. 네가 이 중사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지만 김현수는 냉정했다. 군법을 위반하면 영창이야.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병사들은 분노를 사겼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김현수를 응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심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들은 이세연의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녀를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한편 소대장 최정웅 중령은 이세연의 부상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병원에서 이세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이세연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독성가스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최정웅은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세연 중사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까?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화생방 훈련 중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스 농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스 농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최정웅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김현수 대위가 이세연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정웅은 곧바로 병실을 나섰다. 그는 김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정웅은 직접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현수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김현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최정웅을 보고 놀랐다. 소대장님, 어떻게... 김대위! 지금 당장 솔직하게 말해. 이세연 중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최정웅은 김현수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김현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련 중 사고였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가스 농도를 높였다는 걸 알고 있어. 네가 이세연 중사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최정웅은 김현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저는 그저 그녀를 이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네가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진 거야. 너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최정웅은 김현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는 곧바로 군수사대에 신고했다. 김현수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인 장서윤 장군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세연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이세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기계적인 삐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이곳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하얀 천장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이세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정신이 드셨군요. 이세연 중사님. 이세연은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사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 중사님, 힘내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는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의사의 위로가 이세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술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실을 나갔다. 이세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의 그녀의 모습. 부사관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의 그녀의 모습. 백호 부대에 전입했을 때의 그녀의 모습. 그리고 화생방 훈련장에서 쓰러졌을 때의 그녀의 모습. 그녀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김현수 대위가 그녀에게 방독면을 벗으라고 명령했을 때의 그의 잔인한 미소. 독성가스가 그녀의 폐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의 고통. 그리고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의 절망.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몸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김현수 대위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 있을 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소대장 최정웅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최정웅은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중사, 힘내.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이세연은 최정웅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었다. 최정웅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이 중사,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너의 가족이 있잖아. 그의 말에 이세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다. 최정웅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 중사,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가족에게 연락해서 너의 상태를 알려줄게. 그분들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정웅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찾아줄 것이라 믿었다. 최정웅은 병실을 나섰다.
그는 곧바로 병원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인 장서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저 최정웅 중령입니다. 이세연 중사. 그녀가 지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중령. 무슨 일인가? 이세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장서윤 장군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장군님, 이세연 중사가 화생방 훈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 말로는 가스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최정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서윤 장군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세연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장서윤 장군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동생들 역시 모두 장군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들이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야? 첫째 동생인 박수진 장군이 물었다. 이세연이 쓰러졌어. 김현수라는 놈이. 장서윤 장군은 목소리가 떨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언니,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줘. 박수진 장군이 말했다. 장서윤 장군은 모든 것을 말했다. 화생방 훈련 중 사고, 김현수 대위의 만행, 그리고 이세연의 현재 상태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박수진 장군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놈이 감히 우리 조카를...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다른 동생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들 모두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김현수 대위를 심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파헤치고 김현수 대위와 그의 동조자들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이세연을 위한 재활치료와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세연의 가족은 강력한 복수를 결심했다. 그들은 이세연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들은 김현수 대위와 그의 동조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것을 맹세했다. 한편 이세연은 병실에서 혼자였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항상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항상 강하고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멋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장서윤 장군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세연의 상태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이세연의 손을 잡고 울었다. 세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세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을 뿐이었다.
장서윤 장군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살려낼 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다시 걷게 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세연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이세연은 병실에서 묵묵히 재활 치료에 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걷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다시 강해질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을 것을 맹세했다. 장서윤 장군의 사무실은 한밤중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육군 본부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 사무실은 엄격한 보안과 고요함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고요한 공간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냉혹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장서윤 장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그녀의 눈물 고인 눈에 비쳐 일렁였다. 며칠 전 그녀의 유일한 딸 이세연이 훈련 도중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방금 전 최정웅 중령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전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다.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만든 자가 감히 그녀의 부대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여장군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떨리는 입술을 가리고 숨을 내쉬었다. 슬픔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곧바로 그 자리를 냉정한 분노가 채웠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변했다. 복수. 오직 그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김현수 대위와 그를 비호한 모든 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철저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박 장군인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아니, 지금 당장. 알았어, 곧 갈게. 그리고 김 장군과 이 장군에게도 연락해줘. 셋 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와야 해. 장서윤 장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부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여동생들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장군의 별을 단 4명의 여성은 모두 자매였다. 그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첫째 장서윤은 인사참모부장으로서 모든 군인들의 인사와 진급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둘째 박수진은 군사정보부장으로서 모든 군사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으며, 셋째 김은영은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지휘했고, 막내 이선아는 공보부장으로서 언론과 여론을 장악하고 있었다. 불과 30분 만에 3명의 장군이 장서윤의 사무실에 모였다. 그들은 자매이자 동료였고 무엇보다도 한 팀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바로 분노와 결이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넷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인데
박수진 장군이 말을 꺼냈다. 장서윤 장군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세연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 세 동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세연은 그들에게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다. 그들이 군인으로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세연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았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장서윤 장군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고가 아니었어. 김현수라는 놈이 세연이를 질투해서 일부러 가스 농도를 높였다고 해. 그놈은 지금 체포되긴 했지만 분명히 뒤를 봐주는 놈들이 있을 거야. 나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녀의 말에 세 동생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김은영 장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감히 우리 조카를 당장 그놈의 목을 따러 가야 해. 장서윤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해야 해. 네 명의 자매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이미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서윤 장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4가지 단계로 복수할 거야. 첫째, 군 수사대를 동원해 김현수와 그 동조자들을 완벽하게 조사해야 해. 둘째, 군사법원에서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해야 해. 셋째,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 넷째, 세연이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해. 그녀의 말에 세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언니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장서윤 장군은 박수진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너는 군사정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줘. 김현수의 통화 기록, 그의 SNS, 그리고 그의 주변 인물들의 모든 정보를 조사해야 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박수진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언니, 그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테니. 장서윤 장군은 김은영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영가, 너는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김현수를 신문해줘. 그놈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단 한 치의 자비도 보이지 마. 김은영 장군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그건 내 전문 분야야. 그놈이 감히 우리 조카를 건드렸는데 내가 가만히 가 있을 것 같아? 장서윤 장군은 이선아 장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아야, 너는 공보부장으로서 이 사건을 언론에 알려야 해. 이세연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대 내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라는 것을 알려야 해. 그리고 김현수와 그의 동조자들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 이선아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걱정 마. 내가 언론을 움직여서 그놈들을 세상에 공개할 테니. 장서윤 장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인사참모부장으로서 김현수와 그의 동조자들의 모든 진급과 보직을 막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군대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었다. 4명의 자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복수의 맹세를 했다. 우리는 세연이를 위해 싸울 거야. 우리는 세연이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4명의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들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백호 부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서윤 장군은 이세연의 병실로 돌아갔다. 이세연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이세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세연아, 엄마가 왔어. 엄마가 너의 복수를 시작했어. 엄마가 너를 다시 걷게 해줄 거야. 엄마가 너를 다시 웃게 해줄 거야. 이세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의 가족들이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이세연은 병실에서 묵묵히 재활 치료에 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걷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싶었다. 백호 특수전 여단 3중대 막사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지옥 같던 유격 훈련이 끝난 후 병사들은 저마다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의 중심에 서 있던 김현수 대위의 마음만은 잔인한 승리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이세연 중사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그 어떤 방해물도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결국 내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것뿐이었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계집애라도 나를 이길 수는 없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를 따르는 몇몇 간부들이 들어와 그의 기분을 맞춰주었다. 중대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이세연 중사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 결국 중대장님 앞에서는 한낱 병아리였습니다. 닥쳐. 그 계집애는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우리 삼중대는 내 세상이야. 그들은 이세연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김현수 대위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색의 대형 헬기 한 대가 백호 부대 상공에 나타나더니 훈련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것엔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을 뒤덮었다. 뭐야, 이건 무슨 훈련이지? 모르겠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는데. 병사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김현수 대위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직감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전원 무장해제. 헬기에서 내린 사람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들은 모두 특수부대 출신인 듯 날렵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곧바로 삼중대 막사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권총과 소총이 들려 있었다. 뭐야 이봐. 당신들 누군데? 김현수가 소리쳤다. 그때였다. 한 여군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세연의 둘째 이모이자 군사정보부장인 박수진 장군이었다. 그녀는 김현수 대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김현수 대위, 당신을 군사법원 군사경찰에 넘기겠소. 당신은 이제부터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소. 무슨 권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이세연 중사에게 한 짓, 그리고 네가 벌인 모든 음모를. 박수진 장군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현수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는 그녀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느꼈다. 그때였다. 헬기에서 또 다른 여군이 내렸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세연의 셋째 이모이자 특수부대 지휘관인 김은영 장군이었다. 그녀는 김현수 대위에게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감히 우리 조카를 건드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주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게. 김현수는 김은영 장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녀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김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마. 네가 이세연 중사에게 한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놈은 이제 끝났어. 김은영 장군은 김현수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김현수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이세연의 가족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였다는 것을. 김현수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발버둥 쳤다. 이건 불법이야. 군사법원에 고소할 거야. 그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외침은 마치 패자의 절규처럼 들렸다. 이세연의 자매들은 완벽한 계획을 실행했다. 박수진 장군은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김은영 장군은 김현수를 체포했다. 그들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한편 장서윤 장군은 육군본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혹했다. 그녀는 김현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였다. 김대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네가 우리 딸에게 한 짓, 내가 하나하나 다 되갚아 줄 테니. 그녀는 김현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김현수에게 닿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에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세연의 자매들은 그들의 복수를 계속했다. 그들은 김현수와 그의 동조자들을 군사법원에 세웠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했다. 그들은 그들을 군대에서 영원히 퇴출시켰다. 이세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김현수 대위는 어둠과 고립이 지배하는 작은 방 안에 갇혔다. 창문도 없는,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권력과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는 이제 한낱 죄수에 불과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어째서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건 함정이야. 나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가 중얼거릴수록 현실은 더욱 뚜렷해졌다. 군사정보부 소속의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고 그의 모든 물건과 서류들을 압수해 갔다. 그들은 그에게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이세연 중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질투했고 그녀를 짓밟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켰고 그녀를 고립시켰으며 마지막에는 화생방 훈련장에서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았다. 그는 겁에 질렸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신문을 받기 위해 신문실로 끌려갔다. 신문실은 차갑고 조용했다. 맞은편에는 한 여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세연의 둘째 이모이자 군사정보부장인 박수진 장군이었다. 그녀는 김현수 대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김현수 대위, 진실을 말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현수는 말을 더듬었다. 박수진 장군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가 이세연 중사에게 보낸 메시지. 네가 동료들에게 그녀에 대해 퍼뜨린 소문. 그리고 네가 훈련 도중 가스 농도를 높였을 때의 기록.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 김현수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가 이세연 중사에게 한 짓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그것은 살인미수야. 넌 네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수진 장군은 차갑게 말했다. 김현수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세연 중사를. 그의 목소리는 울먹거렸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다. 자신이 이세연 중사를 질투했던 이유, 그녀를 짓밟고 싶었던 욕망, 그리고 그녀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한편 이세연의 막내 이모이자 공보부장인 이선아 장군은 언론과 접촉했다. 그녀는 이세연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군대 내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라는 것을 폭로했다. 그녀는 김현수 대위와 그의 동조자들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선아 장군은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은 곧바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현수 대위와 그의 동조자들을 비난했다. 그들은 이세연 중사를 응원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여론의 폭풍을 몰고 왔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수 대위는 물론이고 그의 뒤를 봐주던 모든 간부들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현수는 신문실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고백은 곧바로 군사법원으로 전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받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박수진 장군이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네가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네 뒤에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김현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세연의 가족들은 그들의 계획을 계속 실행했다. 그들은 김현수 대위와 그의 동조자들을 군사법원에 세웠다.
그들은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했다. 그들은 그들을 군대에서 영원히 퇴출시켰다. 이세연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군사법원 건물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김현수 대위와 그의 공범자들은 차례로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았다. 방청석에는 이세연의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자 모인 많은 군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세연의 어머니 장서윤 장군은 냉정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3명의 여동생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바로 정의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김현수 대위와 그의 공범자들이 이세연 중색에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공개했다. 그들은 김현수가 이세연 중사를 질투하고 증오했으며 그녀를 군대에서 영원히 몰아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했다. 검사는 그들의 모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세연 중사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 김현수 대위는 이세연 중사를 질투하여 그녀를 제거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또한 훈련 중 의도적으로 독성가스의 농도를 높여 이세연 중사를 혼수 상태에 빠뜨리게 한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김현수 대위는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변호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라 이세연 중사에게 있었던 가혹행위와 김현수 대위의 만행을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김현수 대위의 죄를 증명했다. 김현수 대위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세연 중사에게 한 짓,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이미 너무 늦었다. 마침내 재판의 마지막 순서.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김현수.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고 동료를 해하려 했으며 이는 중대한 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 김현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군적에서 영원히 제명한다. 그리고 피고 김현수의 공범자들은 모두 군복을 벗고 군대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김현수 대위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공범자들 역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세연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정의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슬픔이 남아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이세연은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서윤 장군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세연아, 엄마가 너의 복수를 해냈어. 이제 너만 돌아오면 돼.
너만 다시 일어서면 돼.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세연아,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너의 치유에만 집중할 거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다시 걷게 해줄게. 다시 군복을 입게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에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의 재활을 위해 싸울 것을 맹세했다. 이세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매일 조금씩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세연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며 다시 일어설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을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것을 맹세했다. 이세연에게 재활치료는 또 다른 전쟁이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고 환자복을 입은 채 매일 훈련장 대신 차갑고 딱딱한 재활치료실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발가락 하나를 까딱이는 것도 그녀에게는 거대한 산을 넘는 것과 같았다. 이 중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담당 물리치료사는 매번 그녀를 격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격려가 이세연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몸을 보며 울었다. 그녀의 몸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무기였는데 이제는 그저 그녀의 꿈을 앗아간 짐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못하겠어. 어느 날 이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녀는 재활 치료를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 장서윤 장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세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연아, 포기하지 마.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군인이야. 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을게. 엄마가 너의 손을 잡고 같이 갈게. 장서윤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은 이세연의 마음을 울렸다. 이세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그녀의 곁에 있었다. 이세연의 세 이모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녀를 격려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특히 그녀의 둘째 이모인 박수진 장군은 그녀에게 말했다. 세연아, 우리는 너를 위해 싸웠어. 우리는 너의 복수를 해냈어. 이제 너의 차례야. 너는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해. 너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믿어. 이세연은 자신의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재활 치료실로 향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운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수개월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고 발가락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그녀는 재활 치료실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놓고 홀로 서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난간을 놓았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발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2걸음, 3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걸었다. 그녀는 드디어 걸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나 걸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거렸다. 장서윤 장군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다. 세연아, 내 딸. 그녀는 이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세연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며 다시 일어설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되찾을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재활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걸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시작했다. 그녀는 달리고, 뛰고, 몸을 단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다시 최고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강해졌다.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을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그녀는 다시 강해졌다. 그녀는 다시 아름다워졌다. 그녀는 다시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맹세했다. 푸른 하늘 아래 육군 사관학교 연병장은 수많은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희망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이세연 중사의 복직 및 진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수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 끝에 그녀는 다시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몸은 예전보다 더욱 강인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굳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세연 중사, 앞으로 나와? 지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세연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찼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군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지휘관은 이세연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이제 소위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교가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희망에 대해 울었다. 이세연 소위,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세연은 경례를 했다. 그녀의 경례는 완벽했다. 그녀의 모습은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들은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했다. 진급식이 끝난 후 이세연은 자신의 가족들을 찾아갔다. 그녀의 어머니 장서윤 장군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안았다. 세연아, 내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이세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했다. 이세연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군대 내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자신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어머니와 새 이모들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권력과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이세연은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밝혀냈고 가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했다. 그녀는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근절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정의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모든 여성 군인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군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이세연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회복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